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5주 차네요. 지난 시간에 내준 숙제가 어려웠나? 숙제가 지금 많이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월요일인데, 숙제 낸 친구들이 한 5명, 6명밖에 안 돼요. 자, 부지런히 숙제를 해서 얼른 내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약간 본격적인 거를 좀 들어가려고 해요. 동영상을 위한 기본 준비 단계예요. 크리에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장비와 편집, 툴 이런 데 들어갈 비용이나 시간이 되게 엄청 많다 이렇게 놀래고 또 좌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스마트폰 카메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낸 것도 보니까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편집해서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그 동영상을 한번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낸 친구들도 있고 자기 반려동물을 굉장히 자랑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동영상 준비하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촬영 도구 그리고 스마트폰 선택하기인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크리에이터들이 스마트폰을 기본 도구로 활용을 많이 해요. 옛날에 아프리카 TV 지금도 물론이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웹캠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던 게 많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기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동영상 촬영 버튼 하나만 딱 터치하면 굉장히 쉽게 고화질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좋은 장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 기본 촬영만 제공하던 이제 그런 성능이 점점 스마트폰이 좋아지면서 동영상 촬영도 사진 촬영처럼 밝기가 조정이 되고 화이트 밸런스도 조정이 되고 물론 촬영하면서 줌도 되고 아웃도 되고 다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 비디오 카메라 부럽지 않게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지금 어때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1, 4개짜리 인덕션 교수님도 지금 4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 인덕션을 쓰고 있어요. 프로 카메라가 벌써 3개죠. 그리고 지금 S20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듀얼 카메라는 이미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갤럭시 노트 8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 여기서부터 우리가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지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뛰어넘는 성능으로 촬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갤럭시 S20 선전하는 거 보면 막 뛰면서 촬영하죠. 뛰면서 촬영하고 우리가 4K가 아니라 8K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거를 우리가 광고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능의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카메라 다루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다루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크리에이터실 지금 뷰티 크리에이터 존을 엄청 멋있게 꾸며놨거든요. 학교에 와서 조금 구경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 뷰티학과 SNS에서 보게 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장비를 다 갖추어 놓고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설을 꾸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지금 장비는 다 들어왔고 테이블이나 컴퓨터나 모니터나 시리야 너 아니야. 이러지 마. 잠겨있는 동안에도 시리가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뷰티 크리에이트 존 지금 장비는 다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조명 그리고 마이크, 모니터, 컴퓨터,
개개인이 쓸 수 있는 테이블, 의자 뭐 다 있고 그리고 방음이 되는 아이의 뷰티 크리에이터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도 룸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에 좀 예쁘게 다시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꾸미고 있어요. 그 장소는 옛날에 카페 오띠모 있던 자리, 오띠모 맞나? 네, 오띠모 있던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혹시나 오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혹시 보면 아마 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외관 공사. 간판도 떼고 더 멋진 걸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신 기종은 물론 이제 많이 좋아졌고 공통적으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카메라 성능이 어떤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면 카메라, 셀카 찍는 거 말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가 다 넘어요. 1200만 화소가 다 넘고 전면 화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카 찍는 거 같은 경우에는 700만 화소가 넘고 지금 11이나 S20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뛰어나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광각 이미지 자체 보여줄 수 있고 흔들림 보정 지가 알아서 하고 자동으로 HDR 다 되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화질의 사진을 우리가 찍을 수 있어요. 셀카 말고 후면 카메라로 찍었을 경우. 그리고 또 동영상 같은 경우에 아까도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보통은 4K, 초당 30프레임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8K가 등장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흔들림 보정 당연히 되고요. 시네마틱 당연히 되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렌더링의 강점을 둬가지고 손 떨림 기능 방지가 있고 뛰면서까지도 촬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킹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영상 촬영할 때 피사체를 딱 지정을 해놓으면 걔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도 뭐 하나를 지정을 해놓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위아래로 그 스마트폰을 이동을 해도 그 피사체를 가운데로 계속 따라가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교수님 처음에 핸드폰 쓴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단음이었어요. 단음. 그리고 흑백이었고요. 당연히 그때는 플립이라고 해서 플립 핸드폰. 추억의 플립 핸드폰. 그것도 우리 반에서 딱 2명 가지고 있었어요. 2명. 나머지는 삐삐를 사용하고. 그래서 삐삐가 오면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으로 이제 삐삐를 확인하는 그게 굉장히 그때는 전교에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엄청났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을 하면 정말 내가 손 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있구나. 정말 넓은 세계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잠깐 사담이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성능이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고르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스마트폰 가격이 보통 100만 원이 넘죠. 지금 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가 노트북 한 대가 얼마인지 알아요? 싼 거는 한 7, 80만 원에서 비싼 건 2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사는 것처럼 노트북을 사는 것처럼 정말 비슷한 거예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할 건가, 어떤 핸드폰이 내가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조금 더 적합한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메라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거니까 다른 거, 그 외에 다른 거를 조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유튜버들의 그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을 느낄 것 같진 않아요. 옛날에는 카메라나 마이크나 그런 장비들이 화면 안에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마이크도 다 나오고 조명기도 어떤 거 쓰고 있다 이렇게 다 얘기까지 해주고 어떤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유튜버들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 촬영 장비 외에 추가 장비가 또 이제 많이 필요를 하죠.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기본 분류가 아닌 장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어떤 크리에이터는 어떤 장비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토크나 뭐 겜방이나 토크나 캠방이나 먹방 이런 거 할 때는 대표적인 라이브 방송 콘텐츠가 이 분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인 만큼 스마트폰 촬영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촬영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만 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토크나 캠방이나 먹방 이런 거 할 때는 컴퓨터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웹캠이나 마이크, 조명, 캡처보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게임 방송 같은 게임 방송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엄청 큰 장르죠. 진짜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은 거의 게임 방송을 했던 크리에이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나 아니면 여럿이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스플레이트 같은 그런 게임 캐스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게임 화면 외에도 별도의 작은 창에 크리에이터의 얼굴이 나오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PC게임 외에도 모바일 게임 방송이 증가를 하고 있죠. 모바일로도 게임하는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이렇게 콘솔 게임 방송하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기 위한 PC, 콘솔 게임기, 스마트폰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게임 화면을 녹화해야 되잖아요. 지금 교수님이 이 화면을 녹화하는 것처럼 교수님 말만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는 PPT 화면만 보이는데 사실 교수님도 지금 옆에 작게 교수님 얼굴이 나오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그러냐? 교수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그건 이해를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 화면을 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캡처보드가 우리 게임 방송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야외에 나가서 하는 크리에이터들 있잖아요. 야외 실험 같은 거. 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다른 거보다도 밖에 나가면 소음이 가장 심하죠. 소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이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외부의 소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장 마이크로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힘들어서 그 외장 마이크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대의 무선 마이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10,000원대, 20,000원대 있거든요. 교수님도 이 핀 마이크 하나 하고 지향성 마이크 보약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가 2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지금 소리가 어때요? 교수님 연구실 이 울리는 소리가 약간 들리죠. 마이크를 사용했는데도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앞에 좀 가림막을 하면 소리가 덜 울릴 텐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할 때 그걸 꼭 교수님 목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걸 참고해서 목소리가 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직접 꽂은 다음에 목소리를 녹화를 하면 훨씬 그 주위의 소음보다는 나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방송할 때는 마이크가 꼭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앞에 여러 가지 분류를 들어가면서 교수님이 지금 어떤 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콘텐츠에 따라서 컴퓨터나 웹캠이나 캡처보드, 마이크 이렇게 별도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요거 하나씩 구매하면 돼요. 그 교수님도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가장 처음에 거슬린 게 뭐냐면 우리는 뷰티 크리에이터를 할 거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집안에 조명을 아무리 켜고 아무리 밝은 데 가서 촬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예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한 것이 조명기부터 구매했어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소리가 너무 뒤에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뭐 캡처보드 여기서 웹캠을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수님 웹캠을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노트북에 달면 조금 좀비같이 나오더라고요. 푸르딩딩하게 조명을 좀 잘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야 할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조명입니다. 첫 번째 조명. 실내 촬영할 때 조명이 필수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태양광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조명이 그림자만 안 지면 괜찮은데 우리 실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같이 뷰티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 뷰티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조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명의 톤도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점점 여러분들도 그 조명기구 같은 걸 알아보다 보면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어울리고 어떤 분장을, 어떤 메이크업을, 어떤 헤어를 했을 때 어떤 걸 보여줘야지 어떤 조명을 사용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점점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만 잘 사용하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촬영 장비를 보완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카메라에서 솔직히 교수님은 그 11 프로 쓴다고 했잖아요. 나 진짜 이걸로 사진 찍을 때마다 너무 절망하거든요. 조명이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도 너무 많이 나지만 카메라 자체가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주니까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폰 카메라로 그냥 아이폰 사진을 안 찍는 것 같아요. 거의 어플을 돌려요. 왜 가끔 가다가 뷰티 크리에이터나 유튜버들이 스노우 어플 같은 걸로 이렇게 방송하다가 그거 어플 없어져가지고 왜 되게 낭패 보는 경우 있잖아요. 엄청 예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청 잘생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조명빨 어플빨이었다. 이런 게 드러날 때 우리 약간 배신감도 들잖아. 배신감. 그래서 우리가 조명만 조금 잘 사용해도 촬영 장비를 보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뽀샤시하게 잘 나오는 게 다 조명의 효과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백화점 화장실 가면 사진 꼭 찍죠? 교수님도 백화점 화장실 가면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이렇게 쓱 꺼내게 돼요. 그래서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인물과 같은 피사체의 일명 뽀샤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쁜 모습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이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좌우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게 좋아요. 한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 얼굴에 그림자가 져서 한쪽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좌우에 설치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만 놓는 것도 조금 힘들어요. 좌우에 조명기를 설치한 다음에 내가 얼굴이 가장 잘 보이게 가운데에 동그란 조명 많이 하죠. 눈동자가 동그래 보이니까 그 조명기를 하나 놓고 여기서 조금 더 많이 한다 하면 상하에 다 같이 조명기를 이렇게 빵빵하게 틀면 정말 더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조명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거창한 조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흔한 형광등일 수도 있고 책상 위에 스탠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찾아보면 진짜 많은 조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그 화장대에 조명을 달았어요. 근데 그 가끔 메이크업샵에서 보는 그런 조명 있잖아요. 그런 조명 말고 이렇게 조명 바가 있어요. 길게 막대기처럼 생긴 바. 그거 조명 하나만 놔도 화장대 앞에서 셀카 찍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명기가 너무 비싸. 막 싸도 8만 원이고 막 비싸면 몇십만 원이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바 조명 바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안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질이 많이 달라져요. 조명 질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보면 좋고, 이 교수님이 조금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룩스패드 22, 룩스패드 22, 요 조명이 있거든요. 요거 조금 빨리 검색해서 한번 봐봐요. 요거 괜찮아요. 그리고 교수님도 요거 좀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삼각대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실물 촬영을 할 때 스마트폰과 같은 촬영 도구 외에 1순위로 필요한 것을 꼽으면 바로 삼각대죠.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삼각대. 그래서 스마트폰을 촬영한다면 더욱 필요한 도구가 촬영 도구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우리 삼각대를 쓰면. 그리고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 촬영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TV 예능 프로그램 볼 때 왜 셀프로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때 보면은 핸드폰 삼각대를 이용해서 자기가 셀프 촬영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요즘에는 거의 이 삼각대 어때요? 옛날에는 이렇게 유선으로 꼽는 거였는데 지금은 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캡처보드입니다. 약간 캡처보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캡처보드 보겠습니다. 캡처보드는 카메라, 모바일 같은 동영상 기기의 화면을 PC에 전송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이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 방송을 이제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외부에서 방송할 때는 외장형 캡처보드를 권장하고, 실내에서 방송을 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내장형이 좋겠죠? 그래서 한 대의 캡처보드에는 한 대 기기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비를 사용할 때는 그만큼의 캡처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사용하는 제품이 에버미디어 하고 스카이 디지털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교수님도 이 제품은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면 이것도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엑스플리트. 오타 났어요, 여러분. 여기 이가 없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수업을 잘 들은 사람들은 알겠고 그냥 대충대충 넘기는 사람들은 뭐 모르겠다. 엑스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송출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생방송.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하든 뭐 카카오 TV 라이브를 하든 일단 생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필요해. 이게 다 필요해. 우리가 페이스북 라이브나 인스타 라이브 이런 거 말고는 우리가 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반드시 엑스플리트를 써라 이거는 아니고, 교수님은 OBS를 깔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생방송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트위치나 트위치, 유튜브 라이브 이런 것들이랑 연동이 돼서 이제 저장도 되고 동영상 업로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뷰티 크리에이터 이제 를 생방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 이렇게 생방송 송출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알아봐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이게 유료인 경우도 있고 무료인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플릿 같은 경우에도 가격에 따라서 프리가 있고 퍼스널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어요. 프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료로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밑에 이제 엑스플릿 이렇게 워터마크가 이제 계속 나가요. 그리고 일부 이제 기능이 제한이 되고 있고, 또 밴믹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단 깔 때는 어때요? 무료인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누르면 어때? 돈 내라고 하죠. 그런 거랑 이제 다 거의 그래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3년에 2.5달러. 3년에 2.5달러.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3년에 4.17달러 이 정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한 2.5달러 정도.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방송을 하는 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비싸지 않고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이크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그랬죠. 마이크 중요하다고. 특히나 이렇게 우리처럼 조용하게 실내에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야방할 때
야외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마이크가 필수죠.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 움직임이 음성은 화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성능 아무리 좋아져도 사실 소음이 심한 데 가면 어때요? 내 목소리보다 주위에 소음이 훨씬 많이 더 녹음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과제하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니, 내 주위에 소음이 이렇게 많았나? 생각보다 정말 내 목소리를 잡아먹는 소음이 엄청 많다는 거. 그리고 교수님도 몇 번 그런 거 경험했는데 수업 한참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밖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띠띠 하는 거 아니면 정말 큰 덤프 트럭이 빵빵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엄청 신경 쓰면서 다시 녹음하고 했는데 이젠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젠 너무 힘들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마이크를 조금 좋은 거를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교수님 보야 마이크 2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지향성 마이크랑 하나 핀 마이크 그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마이크를 조금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룩스패드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야 거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